그런 분들은 실은 노예를 부리고 살았던 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 자체가 노예와 식민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커온 문명입니다. 근데 그 문명과 그 서양의 말하자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남아메리카에서 뺏어온 은 가지고 스페인의 그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광장을 만들고 그런 말하자면 우리 정서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조그마한 차이니까 그냥 그냥 서양의 문물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또 한 측면은 대부분의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또는 그 학위, 박사, 뭐 전공 이런 개념들이 다 서양 학문입니다. 다 서양의 방법을 가지고 서양에서 가르쳐 준 대로 배운 겁니다. 언제 그분들이 가령 우리 나주를 알 기회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아시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시아 사람들은 눈이 저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 축구 시합 하면 저 손흥민이 보고 손흥민이 그 이쁜 녀석을 보고 막 뭐 이렇게 저 한국 놈이라고 그렇게 막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싸우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의 지식의 바탕이 이런 까닭에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의 바탕이 말하자면 서양의 기독교와 이 식민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재력과 그 재력으로 만들어진 여러 지식과 지성과 철학과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성과 마음은 알 수가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음식이 제일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1번. 제가 두 군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서는 아마 두 군데가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편파적으로 제 고향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도 음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또 하나 세계 최고가 있습니다. 터키 음식입니다. 돌고래죠. 투르크. 그 사람들 우리 형제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형제 나라라고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터키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어디 유명한 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근데 보면 비슷해요. 우리하고 잘난 점도 비슷하고 못난 점도 비슷하고 성질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 대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까닭없는 또는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격동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그런 열등감. 그래서 막 더 이렇게 주먹을 내세우고 내가 잘났네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특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실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결례가 대한국의 결례들이고 터키 결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잘난 증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음식 하나만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설명하는 데는 음식 이상으로 중요하고 적절한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음식을 보면 딱 알아요. 근데 서양 음식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음식, 와인, 스페인, 이태리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만든 약간 세련된 음식이고 우리와 다른 음식입니다. 틀린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음식.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서양 음식, 프랑스 음식 이렇게 존경하고 거기 가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서양 음식 얘기를 한다고 보면서 제일 맛있는 게 전라도하고 터키라고 그러는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라도에 가령 저 나주에다 컴파스 딱 그 포인트를 찍어놓고 한번 한 바퀴 몇 바퀴를 좀 돌려보십시오. 거리를 조금씩 멀리에서 돌려보고 저 중국의 우한 정도까지를 이렇게 한자로 무한이라고 쓰죠. 양자강 그 중류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우한을 생각할 때마다 나주를 생각합니다. 이제 나주는 바다에서 훨씬 가깝고 우한은 장강 그 중국의 말하자면 동해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이 나주 또는 이 남서해안 쪽에다가 컴파스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돌려보면 그 위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위치인지를 압니다. 지금 우리는 KTX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느낌을 잘 못 가집니다. 그런데 100년 전도 아닐까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나주에서 배로 출발해서 산동반도까지 아니면 그 아래쪽 중국의 몇 개 시점까지 아니면 오키나와죠. ryukyu 일본 해류를 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그 길만 해도 지금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이 하도 이렇게 개벽이 되고 이런 판국이라서 그 느낌은 못 가집니다만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지금 말하자면 흑산도나 회진항 뭐 이런 지역의 특징이 아마 그때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금 싱가포르 정도로 이렇게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그 문물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난 게 이틀 후에 저 회진으로 들어오고 나주로 들어오고 저 위쪽에서 중국에서 난 거, 일본에서 난 거 다 일이 모였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터전을 지금 잘 못 찾고 있습니다. 마한. 가야에 밀려서 지금 마한은 조금 이제 밀려나 있죠. 조금 후에 그 전라도 음식이 또 가지는 특성을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 동서간 크로스로드라고 그럽니다. 십자로. 위는 북유럽, 서쪽은 지중해 저쪽으로 해서 유럽의 그 여러 부유한 국가, 아래쪽은 아프리카인데 또 아라비아가 이렇게 득세할 무렵의 아프리카. 터키 동쪽은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 저 멀리 세계의 그 기운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꼭 우리 그 전라도처럼 거기 음식 기가 막힙니다. 실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전라도 음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라도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잘 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는 공개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그 터키 사람들은 자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가 돼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 지역의 여러 특성을 보자면 또는 역사의 그 모양을 보자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군데다 이런 얘기. 터키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음식 문화나 이런 부분 또는 뭐 도자기 뭐 이런 걸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터키 있는 그 토카프 궁전에 있는 박물관. 터키 무슨 도시죠?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 그 톱카프 박물관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간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그릇이 담은 그 말하자면 가능성, 그 그릇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큽니다. 보통 그릇들이 나주 저 국립박물관에서 우리가 보는 그 관을 이루고 있는 그 종만합니다. 대개. 그리고 엄청나게 크기가 크고 정교하고 우리 그 중국과 한국의 도자기가 아주 발달했다고 그러지만 거기 톱카프 박물관에 가서 그걸 보고 나면 그런 소리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에 이렇게 쟁여진 물건들이 실은 다 이제 동양산입니다. 터키가 우리 형제라는 그런 얘기는 아주 적절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역사에서 돌고는 우리가 대체로 형님 역할 비슷한 그런 이제 경쟁자였죠. 우리가 좀 까불면 좀 이렇게 뒤통수 좀 쳐주고 뭐 이런 사이였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를 해오다가 터키는 돌고는 그 중앙아시아 쪽을 이렇게 거쳐서 지금 그 땅에서 굉장히 큰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 평가를 터키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높이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이제 긍지만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평가 기준이 터키가 얼마나 잘났느냐 하고 재는 기준이 서양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서양 학문으로 모든 걸 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서양 아닌 것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어쩌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곳에 있는 그 밀림 속의 문명들, 멕시코의 피라미드 이런 문명은 실은 우리가 이 문명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 문명보다도 훨씬 더 앞선 문명이 더 많습니다. 지금 부서져서 그렇죠. 근데 누가 부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식민제국주의, 노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우리 이제 영화로 다 봤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사람을 잡아가가지고 그걸 팔고 사고 노예로 쓰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새롭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터키나 전라도가 그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웃 동네 사람들 질시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해가지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긍지마저 이렇게 조금 다운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그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화가 나고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고향에 계신 선배님들, 선생님들 또는 젊은 학생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어디서 불러도 그냥 갑니다. 가서 조건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이런 말씀 막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듣고 굉장히 좀 거부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냥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 이제 굉장히 심취하는 분들, 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거부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입니다. 저는 압니다. 또 제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처가 전체가 다 기독교의 교회에서 다 큰 벼슬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좋아합니다. 저도 교회 일시 나섰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데 그 교회는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더 좋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텐데 그 다른 결회들한테는 이렇게 막 탄압을 하고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쪽, 중동 미드 이스트 아시아죠. 지중해 동쪽 석유가 나는데 그 석유를 조금 그 무기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그 석유를 지가 다 먹으려고 중동 사람들을 악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계속 눌리면 그 눌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도 실은 그 유럽 문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아름다운 그런 문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인도, 아라비아, 수메르 이런 쪽.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가 공격받을 때 수류탄 하나 던졌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면 그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건 말하자면 전쟁은 말하자면 서로 싸우는 그런 건데 서로 싸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쓰면 우리가 또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내 손자의 손자들이 계속 우리 그 결의의 이름을 아름답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큰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를 안 낳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을지 저도 참 제가 요즘에 생각하기에 우리 전라도를 그냥 문화 독립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 이쪽 그 실무자 선생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고를 미리 보내드리고 그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차분하게 좀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이름이 누구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고 그 말만 딱 끝나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질문을 받겠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 돼도 받겠다. 모르는 건 할 수 없이 모른다고 해야겠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책이 오늘 쏟아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거의 따끈따끈한 상태로 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쓴 이 글을 읽어볼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실은 이제 이 개요가 또는 줄거리가 지금 전남도가 발행하는 전남 새뜸이라는 잡지에 제가 지금 170몇 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재한 걸로는 지금 기록인데 제가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서울에 있는 신문에 연재를 한 게 175회였는데 그걸 지금 넘어섰습니다. 177회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 오늘 연재는 주간이고 이 전남 새뜸 연재는 격주간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 쓰고 있는 거죠. 그 글 쓰고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또 꾸중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건 좀 필요한 얘기를 네가 하는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요즘에 좀 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담당자 선생한테 이제 그 말씀은 안 돼 했더니 안 됩니다. 아직 독자가 있습니다. 그 독자가 누구요? 도지사가 읽어보고 얘기를 하면 아니 도지사는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다른 분들이 가끔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한 분도 제 굉장히 그 독실한 독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이 격려 말씀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강의하려는 그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좀 아신 다음에 와서 궁금했던 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니면 저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도 배우면서 함께 얘기를 하자, 이런 게 제 그 강의의 이제 방법이고, 또 뭐랄까, 제가 이렇게 달변이 아닌 점을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오늘은 참 이게 방법이 없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산내해라고 합니다. 영산내해. 영산강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말하자면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산내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예전에는 영산내해라는 이름이 거의 상식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잊어버렸죠. 실은 저 영산강 제일 밑에가 그냥 댐이 하나 서가지고 실은 어떻게 보면 큰 호수가 돼버렸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걸 제하고 생각한다고 그래도 그 간척 사업이라는 게 실은 우리의 해양성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그 리아스시 해안을 전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민들민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척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만 대충 지금 이렇게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곳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이 지금 엄청납니다. 서울에서 낙지 못 먹어가지고 난립니다. 낙지 먹으러 와가지고는 낙지 한 마리에 10,000원 한다고 도둑질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그 뻘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뻘밭입니다. 제가 저 독일 북해 쪽이죠. 그쪽에 바닷가에 이제 한국하고 비슷할 줄 알고, 자 바닷가가 이렇게 해안에 가서 내려가서 거기서 축구해요. 축구. 바닷가 저기 있는데 우리처럼 장화 신고 뻘을 가서 낙지 잡고 조개 잡고 하는 그런 뻘이 아닙니다. 그 뻘밭의 생산성이라는 건 그건 말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논 만들어서 벼 만드는 것에 제가 느낌에 한 100배 정도는 거기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이득은 그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마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 전라도의 환경이, 우리 남해안의 환경이 이렇게 조금씩 척박해진 까닭도 아마 그 간척 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 게 제 할아버지가 그 간척 사업에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김 팔아서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 간척 사업에서 돈 많이 잃으셨대요. 하여간 그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좋은 바다가 많이 망가졌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KTX 타고 내려오다 보면 흙 색깔이 달라집니다. 좀 까맣다가 조금 이렇게 좀 허연 빛을 띠다가 저기 이제 저 익산 저쪽 이렇게 내려오고 평야지대 지나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개집니다. 황토입니다. 그 황토가 가지는 그걸 천혜라고 합니다. 하늘이 주는 은혜. 뻘과 황토, 거기다 이 지역이 가지는 그 지역적인 이 기후,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싫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추운 겨울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라도는 많이 춥지 않습니다. 제주도하고 비슷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질투할 만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좀
줄을 잘못 썼어요. 서울에서 먼 것이 이게 좀 흠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멀어서 하경이라고 합니다. 멀 하자라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경. 그래서 전라도는 하경이다. 서울에서 멀다고 왜 우리 흠이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멀면 거꾸로 생각하십시다. 세상하고 가깝습니다. 우리 땅끝마을에서 다이빙 한번 하면 바로 태평양입니다. 조금 헤엄쳐 가면 제주도. 이제까지 우리가 바다를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뻘짓이라고 합니다. 왜 뻘짓입니까? 뻘에서 하는 게 뻘짓인데 그 뻘짓이 뭡니까? 헛짓했다고 뻘짓이라고 합니다. 그런 폭언이 어디 있습니까? 뻘에서 낫지 잡은 게 어떻게 헛짓입니까? 이게 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제까지 해왔던 생각들을 다 좀 바꾸고 우리 생활 문화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합니다. 레시피가 어떻고 레시피 뭔지 아시죠? 요리 책에 나오는 뭐 몇 그램 몇 분 데치고 프라이팬에 가진 양념. 음식은 레시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머니 손끝에 있고 어머니 어깨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죠. 예전에 하도 그게 맛있고 풍부해서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도 정리한 문서가 요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종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전통 레시피는 뭐 수은잡빵 해가지고 대구에서 뭐 이런 데 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죠. 파리에서 수은잡빵 음식이 런던에서 뭐 어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은 그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만들었죠. 그리고 요리의 무슨 전문성, 정통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최고의 요리사들이었어요. 셰프라고, 셰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그 음식 문화의 최고의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들의 손끝을, 그 손끝에 들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그게 말하자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서양 음식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하고 만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봤어요. 당신 이 음식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었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레시피 그런 거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진짜 좋은 요리사는 자기 레시피 없어요. 몇 가지 원칙만 있겠죠. 가령 감자가 오래돼서 껍질에서 곰팡이가 생기면 그 곰팡이는 좋지 않으니까 그건 깎아내야 한다. 그건 말하자면 기본 원칙이겠죠. 그런 거. 근데 그런 원칙 말고는 레시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감자 얘기까지 그 셰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서양 사람들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몇 그램 무슨 몇 도 물에 얼만큼 시계 쫙 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쪽도 진짜 음식은 마음으로. 근데 대신에 이제 그쪽은 이제 기구나 무슨 여러 가지 그 기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정말 우리 엄니들 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 또 하나 우리한테 굉장히 그 타격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있는 선배님도 또 우리 제 이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친구인 우리 윤여정 원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권위적이어서 댁에서 음식 하십니까? 설거지 하십니까? 해야죠. 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문사를 그만두고 좀 특별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요리 학원을 다녔습니다. 4개월 다니고 시험을 봤습니다. 한식 조리사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미끄러지고 두 번째 합격했습니다. 하늘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바로 그때 조금 이제 일이 좀 생겨서 바로 이제 그 어떤 일에 뛰어들으려고 그 요리를 해볼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꾸준히 이렇게 그 요리라는 것이 가지는 문화로서의 그 의미, 힘 이런 걸 그 굉장히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남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그 아는 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실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다가 3년 전에 제 밥 해주는 사람이 요가를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3시간 동안을 하고 지금도 75%가량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시장을 봤습니다. 시장 보고 설거지까지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전체를 제가 한 거죠. 이제까지 제가 음식에 관해서 아는 척 했던 게 그렇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 굉장히 부끄럽다가 아이고 이 얘기는 차라리 그냥 내가 여러 선생님들한테나 기회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실제로 썰어보고 상한 것도 먹어보고 냉장고에 게으름 피우다가 음식 썩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까워서 그냥 속이 상하는 그런 경험까지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서 내가 음식을 조금 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제 문화 또는 문화사 또는 문화 철학으로서의 음식 이런 걸로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내가 음식물을 만져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도 함께 이렇게 전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이런 이 음식에 관한 글도 제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음식이나 이런 게 이제 제 분야가 아니고 저는 문자학이 제 전공입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이집트 파라오들하고 이집트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저들끼리 쓰는 그런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자하고 또 중국에 있는 이집트 이 상형 문자보다는 역사는 조금 짧지만 중국의 각골문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 지금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정식 이름은 언어 철학인데 그런 거하고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이제 옆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실은 제 이제 음식에 관한 그런 경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토대입니다. 또 하나 참 큰 행복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이만했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해남군 그러면 이진리의 그 큰 집에서 살 때 그리고 학교 때 방학에 하면서 그 큰 집에 갈 때 또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혼자 있고 그래서 큰 잔치를 할 때 그런 때 저는 그 음식들을 다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먹어봐야 돼. 홍어 또 무슨 별 이 재미난 음식들을 그래서 지금 그 맛을 다 기억을 합니다. 표현을 저는 이제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표현을 굉장히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음식 맛은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 음식 맛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음식은 먹어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우리 여러 그 선생님들이나 또뭐 후배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진짜 이 이야기는 해줄 사람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좀 건방진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전라도의 토박이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이제까지 또 전라도를 조금 이렇게 그 철이 들고 나서 전라도를 다시 이렇게 살핀 그런 이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 저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저는 그냥 앉아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네, 차 한잔 하시고. 예. 저기 질문